안녕하세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시정 넘치는 문체로 담아낸 알퐁스 도데의 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퐁스 도데가 성장한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자연 환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 출판사이고 최복현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별. 이 이야기는 내가 리브농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한 채 나는 홀로 푸른 풀밭에서 사냥개 라브리와 양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몽 드리리에 약속해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 주위에서 숯 굽는 사람들의 거무튀튀한 얼굴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산 아랫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일마다 보름치의 식량을 싣고 산길을 올라오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라든지 어린 머슴 미아로의 명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모자가 언덕 위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랫마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영세를 받았다든지 누가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 주인집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인근 4마일 주변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아가씨가 파티에 자주 초대받고 야외에도 많이 나가는지 늘 변함없이 아가씨를 찾아오는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처럼 보잘것없는 산속의 양치기 주제에 그런 일들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나이는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그렇게도 기대하던 보름치의 식량이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나절에는 대미사 때문에 늦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서 심한 소나기가 퍼부었기 때문에 나는 길이 좋지 않아서 노새가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자 드디어 하늘이 말끔하게 개고 온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의 잘잘잘 소리와 함께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나타난 것은 머슴 미아로도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아가씨가 버들 바구니 사이에 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 때문에 아가씨의 뺨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스마이는 알아 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고 없어서 대신 아가씨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는 도중 길을 잃어 늦어졌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꽂은 꽃 리본과
화사한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차려입은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늦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보아도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내려가 농장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는 언제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인들에게는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으스대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가씨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모두 꺼내고는 신비스럽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더러워질 것 같았는지 아름다운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자는 곳과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 지팡이, 구식 엽총 등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가씨는 마냥 즐거운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니? 가엾어라. 늘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다니 참 따분하겠네. 무얼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짓궂게 질문을 퍼부어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애인이라도 종종 올라오니? 틀림없이 황금빛 양이거나 산 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에스테렐의 선녀 모습일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쁜 미소를 짓는 아가씨야말로 유령처럼 왔다가 서둘러 가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나에겐 에스테렐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어 목동. 안녕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비탈진 오솔길로 사라져버렸을 때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심장으로 떨어져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꿈같은 시간에서 깨어나는 게 두려워 잠에 취한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석양이 질 무렵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골짜기는 점점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은 소리내어 울고 서로 밀치며 우리로 돌아옵니다. 문득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심한 추위와 무서움에 덜덜 떨면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기로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밤이 된 지금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가씨 혼자 지름길을 찾아 나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보내면 가족들이 걱정할 거란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은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아요. 아가씨, 조금만 참으면 돼요. 나는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아가씨의 몸과 옷을 말리려고 서둘러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우유와 양젓, 치즈를 아가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불을 쬐지도 않고 무엇 하나 먹으려 하지도 않아서 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아가씨의 눈을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희미한 태양의 황금빛 가루와 저녁놀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 쉬게 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아가씨에게 편히 자라는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이 나의 혈관을 태우는 듯 했지만 불결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하느님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누추한 우리 안 한 구석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아가씨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순결한 나의 양이 되어 내 보호 아래 편안히 잠들어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토록 맑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양 우리의 빗장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지푸라기 소리를 내고 꿈을 꾸다가 울어대기라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불 곁으로 나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나는 내 염소 모피를 벗어 갸날프게 보이는 아가씨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에서 밤을 지샌 적이 있다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조그마한 불꽃들이 빛을 내며 모든 산의 요정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낮이 살아있는 존재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소리만 들려도 내게 몸을 바싹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 아래 연못에서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구슬픈 소리가 파도처럼 길게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은 구슬픈 소리가 한 줄기 광선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게 뭐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래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서 성호를 긋더니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동들은 마법사라며 그게 사실이니? 아니에요. 별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뿐이지요.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모피를 두르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많기도 해라. 어쩜 저토록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야곱의 길, 은하수죠. 저것은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으로 통해요. 용감한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센과 전쟁할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려놓았대요. 더 멀리 있는 저것은 영혼의 수레, 대웅 성좌, 4개의 바퀴가 반짝인데요. 그 앞에 있는 별 3개는 3마리의 야수, 그 3번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 보이죠? 그 별은 마차부라고 해요. 그 주위에 비가 쏟아지듯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나요? 저 별들은 하느님께서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래요. 그보다 약간 밑에 있는 별은 쇠스랑, 즉 사망성, 오리온이고요. 저 별은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주지요.
저 별들을 보기만 해도 저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보다 약간 아래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별이 장드밀랑 시리우스예요. 저기 저 별에 관한 목동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사망성과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대요. 그런데 북두칠성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가장 먼저 길을 떠나 위쪽 길로 갔어요. 저것 보세요. 저 위에 하늘 한복판이 보이죠? 사망성은 그 아랫길로 질러가서 북두칠성을 따라잡았대요. 그러나 게으름뱅이인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뒤로 처지고 말았죠. 화가 난 장드밀랑은 두 친구를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별은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이른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날이 저물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면 늘 변함없이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지요. 우리들은 이것을 마글론이라고도 불러요.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을 뒤쫓아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그와 결혼하는 별이래요. 어머나, 그런 별들도 결혼을 하니? 물론이죠, 아가씨. 내가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였어요. 나는 문득 무언가 산뜻하고 보드라운 것이 내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가 나에게 기대어 온 것이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 같은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곱게 닿았습니다. 아가씨는 아침이 되어 떠오르는 태양의 빛으로 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하게 해준 맑은 밤의 보호를 받아 잠들어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양떼처럼 말없이 조용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엔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구나.